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차 과정입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과정은, 어려운 과정은 1차는 무시하시면요. 2차는 별거 아닙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같이. 예. 예, 뭐 1차 합격하셨으면 2차는 뭐 별거 아닙니다. 2차는 뭐 조그만 1차듯이 반만 투입하시면 2차는 합격하십니다. 뭐 시간 뭐 10주 남았지만 충분하십니다. 2차만 하시기 때문에 두 과목 충분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강의 계획서 나갔습니다.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10주 남았다. 10주 남았거든요. 10주 남았지만 마지막 한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주는요. 한 주는 이제 혼자서 복습하시고요. 총 9주 과정을 합니다. 9주 과정에서 7주 과정은요. 핵심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하시고 나머지 2주입니다. 2주가 4일인데요. 예, 이틀씩 4일인데 이때 보시면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1, 2, 3, 4가 나와 있지만 1, 2는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3, 4는 풀이하지 않고 문제만 제공하고요. 나머지 또 1, 2주는요. 백선 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뭐 핵심 보시고 문제풀이 보시고 동형 모의고사 4회분 수업 2번 하지만 4회분 풀어보시고 1, 2회차 백선 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다 정리가 되시고요. 뭐 기본서 과정이 이제 없습니다. 기본서 과정이 없지만 기본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참고서 가지고요. 요약서입니다. 요약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거의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약서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딱 하시면서 좀 암기할 포인트 잡으시고 암기하시면 다 핵심이 다 잡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통해서도 조금 풀리한 부분들 보충되는 문제가 또 나가니까 충분하십니다. 2차만 하기 때문에요. 법입니다. 법이니까 안 되면 암기하시면 다 맞춰냅니다. 이게 사실 크게 2차는 요하지 않고요. 암기가 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면 암기됩니다.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복을 하시면 암기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고요. 자, 우리 매주마다 프린트물 나갑니다. 프린트물에서 이제 주간식 프린트물 나가거든요. 주간식. 이건 주간식 프린트물이지만요. 이 요약서 내용을 다시 또 압축한 내용입니다. 압축한 내용. 주간식은 계속 프린트물을 아마 조합해서 한 30페이지쯤 나갑니다. 이것은 계속 그냥 틈틈이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암기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주관식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주관식 나올 부분들 단어들 숫자들 뿐 아니고 핵심적인 상에 다 담겨 있는 포인트가 계속 매주마다 나가니까 계속 틈틈이 오가면서 차 안에서 반복을 좀 해주실 프린트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요 과정에 오셨으면요. 1차 넘어오셨으면 2차는 별거 아닙니다. 조금 하시면 다 합격하니까 거의 우리 학원에 오신 분들은요. 95% 이상이 합격을 꼭 하십니다. 매마다 한 명 내지 빵명이 안 되십니다. 안 되니까 과정만 충실히 쭉 가시면 일정을 따신다 하시고 그냥 과정은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저하고 같이 보신 분이고 한 두 분만 처음 뵈시는데 두 분은 제 말투에 조금 적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투리도 좀 쓰고 조금 빠른 말투고 또 남도 말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시간 독하니까 바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총 13개 법률이 나오죠. 13개 법률. 첫 번째에 있는 주택법이 제일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보시면 건축법이 나옵니다. 요 세 개 법률에서 거의 2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개 법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 기타 법률들이 도합해서 10개 있는데 10개는요. 요약서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남으니까 따로 보지 마시고 나머지 10개 테마야 그 요약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한 3분의 2 정도만 보시면 100점 다 나오시니까 이 요약서가 제법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서에서 요약서가 아니고 그 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요약서만 충분히 보시면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를 찾아보는 이런 식의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서를 지금 보지 마시고요. 요약서를 보시되 요약서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를 찾아보신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앞서 찍어놓았던 강의도 있죠. 기본 강의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사전 예습할 때 한번 보시고 복습할 때는 굳이 보실 필요 없다 하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예. 아니요. 이걸로 합니다. 요약서로 합니다. 요약서 기본서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순서가 똑같아요. 그 기본서를 압축했다 보면 됩니다. 압축했다. 그래서 그 기본서와 모든 순서가 똑같이 가면서 다시 내용을 압축한 것이 요약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요약서 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법률 주택법이 나옵니다. 주택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시간 똑하니까.
자, 보시면 주택법이죠. 주택법은 이제 조합해서 8문제가 나옵니다. 8문제가 나오는 비중이 있습니다. 이 법은요, 법의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에 가시면 용어에 대한 정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설편, 주택 건설편이 보시면 무슨 건설 주체, 또 건설 절차, 또 건설 기준, 건설 촉진 대책 등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한 주택을 분양합니다. 분양, 공급 분양 같은 말입니다. 입주자 모집. 요 편에서도 보시면 공급 정책이 나옵니다. 정책에서 국가의 정책, 입주자한테 부여하는 어떤 책임감들, 또 공급자의 어떤 책임 등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칙, 벌칙인데 주택의 리모델링하고 자금, 주택 자금 일부하고요. 무슨 토지 임대부다라는 것이 또 하나 딱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용어편에서 항상 시험에 2개까지 시험에 나오고요. 주체편에서 1개가 시험에 나오고, 절차편에서 보시면 한 2개까지 나오고요. 기준은 지금 저희 법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촉진에서 1개 내지 또 0개 이렇게 나오고요. 공급 정책에서 한 2문제까지 보시고, 이쪽에서 합쳐서 1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이, 오늘은요, 주체까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3개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건설할 때 마음대로 못하는 주체, 건설 주체들이 건설할 수가 있다. 이 법은요,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에 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이 아니고 주택단지가 나올 때에 관한 법입니다. 주택단지에 관한 용어하고, 단지에 관한 건설할 자들, 절차 등이 나오고, 단지 입주 공급이 나옵니다. 또 단지 건물의 리모델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하면요, 30호 이상 한 번에 건설할 때를 말합니다. 30호 이상 해서 30호 미만이 되면요, 미만 된 29개까지는 건축법이라는 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되는 주택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0개 이상 집이 나올 때 보시면, 단지가 나올 때 첫 번째 보시면 단독주택 단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단독주택 단지도 실제 많이 건설이 되어집니다. 또 공동주택을 흔히들 많이 보신다 보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독과 공동의 큰 차이점이 뭐냐입니다. 단독은요, 주택 건물을 분양 공급하지만 그 집을 소유하신 분이 단독으로 소유해서 본인 세대가 살든지 또는 임대 등을 칩니다. 공동주택은요,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유합니다. 공유하면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이 단독으로 구분해서 소유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공유하지만 전유 부분은 구분해서 소유하는 주택 형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은 서로 입주자들이 공유하지만 전유 부분들은 구분해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단독과 공동은 단독 소유, 구분 소유,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을 말하고 구분해서 소유한 주택을 말한다. 구분 소유가 중요한 어떤 징표가 되겠습니다. 구분 소유입니다. 주택 건물을요. 자, 이러한 단독주택이 다시 또 구분이 되어진다랍니다. 주택 단지가 나올 때 순수하게 협의에 단독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다중주택이 있다 하면서, 또 세 번째 보시면 다가구주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단독은 다시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 있습니다. 건축법 가시면 공간도 추가하지만 이 법은 공간을 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건축법에서는요, 공간이라고 또 단독에 포함이 딱 되었지만 이 법은 이걸 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주택법은 순수하게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렇게 해서 건설이 딱 되어지고요. 공동주택을 보시면 공동주택은요, 다시 또 구분합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흔히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연립주택이란 공동주택이 또 있습니다. 연립주택. 또 세 번째 보시면 다세대주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고요. 건축법 가시면 공동주택에 기숙사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법은 이걸 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단독은 단독, 다중, 다구,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단독 소유한 단독 보시면 또 협의의 단독은 뭐냐? 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신 분들, 그 세대원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인데 크든 작든 묻지 않고 나의 세대원들만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시는 그냥 단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중과 다가는요, 두 개 다 특징이 뭐냐? 단독으로 소유하신 그 건물 주인들께서 요 다중과 다고는요, 임대하고 있다. 임대합니다. 주인 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임대하는 형태를